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세이코, 모델은 세이코의 촉각시계 S23159입니다. 제가 가진 시계고요. 밀린 리뷰가 너무 많아서 지금 아니면 영영 못할 것 같아 이렇게 리뷰를 만들어 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진 아주 특별한 시계입니다. 특수한 목적을 가진 시계임에도 이것이 가진 매력이 너무나 뛰어나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1936년 세이코가 시각장애인용 촉각시계를 만들어 온 지 무려 90년이나 흘렀습니다. 당연하게도 촉각시계는 상업성이 전혀 없는데요. 왜 세이코는 촉각시계를 이토록 오랜 기간 만들어 왔을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시간을 읽을 권리를 준다라는 세이코의 브랜드 철학과 시각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려면 정확한 시간을 아는 것이 필수적이다 라고 말한 세이코 2대 CEO의 생각이 여전히 현대 세이코에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촉각시계를 만들 수 있는 기성시계 브랜드는 거의 없습니다. 가격대가 괜찮은 메스티지 시계 브랜드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티소, 해밀턴, 미도, 이 브랜드들이 시각장애인용 시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일단 특정 브랜드가 스스로 손해보는 운영을 해도 씹고 들어갈 수 있는 운영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제조 방면에서의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돈 안 되는 무브먼트, 다른 곳에 중복 사용이 불가능한 다이얼, 금형값도 안 나오는 케이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아크릴 글래스, 전부 자기가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세이코는 그게 가능해요. 수요가 적어도 수익성이 낮아도 상관없고요. 거기다 특수한 구조를 설계하는 능력도 갖추고 있어요. 그럼 빌런아, 이 시계를 리뷰한 이유가 저런 철학적이고 구조적인 이유야? 아닙니다. 이 시계는 촉각시계라는 기능을 제외하더라도 시계 자체로 되게 잘 만들어진 드레스워치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이 시계의 미모에 먼저 반한 뒤에 이것이 시각장애인용 시계인 걸 나중에 알았어요. 불필요한 장식을 극도로 배제한 군더더기 없는 원형 케이스, 단정한 바우하우스풍의 폰트 디자인, 그리고 사선으로 깎여나간 입체적인 인덱스, 웬만한 하이엔드 드레스워치의 정제된 미학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디자인 뒤에 숨겨진 워치메이킹의 방식을 알게 된다면 이 시계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실 거예요. 구독자님들이 만약에 시각장애인용 촉각시계를 만든다면 가장 먼저 뭘 고려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촉각시계로서 기능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촉각시계를 표방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브랜드는 디자인이 기능을 따라갑니다. 누가 봐도 그것이 시각장애인용 시계라는 것이 드러나게 만들어졌어요. 또 그것이 마케팅의 일부고요. 하지만 세이코의 디자인 철학은 조금 달라요. 촉각시계니까 기능이 우선되는 뭔가 특별한 시계를 만들어내야 해가 아니라 장애가 있어도 혹은 없어도 모두가 시간을 알 수 있는 시계,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시계. 그래서 세이코의 촉각시계는 보통 시계와 동일한 디자인 속에 촉각시계의 기능을 구현해 놓았습니다. 36mm의 빈티지 드레스워치의 사이즈, 12mm로 생각보다 두껍고요. 러그 토 러그 43mm, 18mm 러그 52g, 가격 $275, 칼리버 7017 쿼츠 무브먼트, 노바, 방수는 전혀 안됩니다. 17cm의 손목 둘레 위에서 이 정도의 사이즈감이고요. 제 시각에서 타인의 시선에서 측면에서 조금 더 멀리 그렇다면 이 시계의 시간은 어떻게 읽을까요? 먼저 글래스의 뚜껑을 열어야 합니다. 이 아크릴 글래스는 경도가 정말 낮은 것을 사용했는데 옷깃에 스쳐도 글래스에 상처가 남더라고요. 잦은 개폐로 인한 파손 시 위험도, 힌지 구조와의 합, 따뜻한 촉감, 이런 이유 때문에 사파이어 소재 대신에 아크릴 소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오묘한 색감의 다이얼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용 시계지만 저시력자분들도 약시분들도 함께 쓰는 시계이기 때문에 눈부심이 전혀 없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이얼 표면은 빛을 받았을 때 반사광이 생기지 않도록 극도로 고운 입자를 두껍게 올려 마감했습니다. 손가락에 지문이나 유분이 묻어도 쉽게 오염되지 않아요. 인덱스에는 작은 반전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계들은 다이얼판 위에 인덱스의 부품을 본드로 접착하거나 작은 핀으로 고정하거든요. 하지만 촉각시계는 손가락으로 꾹꾹 누르며 읽어야 하기 때문에 접착식으로 만들면 인덱스가 떨어져 나갈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세이코는 통짜로 금속 성형을 통해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인덱스가 다이얼과 한 몸이 되도록 제작했고요. 각 인덱스의 사이즈와 크기는 만지면 바로 알 수 있도록 조금씩 다르게 만들어졌습니다.
인덱스를 손으로 만졌을 때 날카롭거나 이질감이 들지 않도록 에폭시 수지를 이불 수준으로 두껍게 덧칠해 놓았는데요. 얼마나 두껍냐면 다이얼이 젖어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글러시해요. 그런데 이러면 매트 다이얼로 만든 이유가 무의미해지는 거 아닌가요? 시간을 읽으려면 손가락으로 직접 시침과 분침을 만져야 합니다. 그러면 핸즈에 반복적인 압력이 가해지면서 당연하게도 일반적인 시계 핸즈는 이 압력을 버티지 못하거든요. 세이코는 이것을 위해서 칼리버 7C17을 개발했습니다. 웬만한 힘으로 핸즈를 눌러도 휘지 않고요. 무브먼트가 고장나지 않도록 설계된 촉각 시계 전용 무브먼트예요. 핸즈가 되게 단단합니다. 그래서 안 해볼 수가 없죠. 제가 눈을 감고 실제로 시간을 읽어봤거든요. 일단 가장 처음에 맞닥뜨리는 난관은 시계를 차는 겁니다. 시계를 손목에 차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제치 스트랩은 이것과 같이 핀 방식이 아닌 폴딩 방식의 스트랩과 버클이거든요. 그래도 어려워요. 한참을 이리저리 하다가 손목에 올려놓고 뚜껑을 여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은데 그 두 번째 난관에 부딪힙니다. 손으로 핸즈와 인덱스를 만져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머릿속으로 다이얼이 그려지지 않아요. 내가 지금 만지는 핸즈가 시침인지 분침인지 구분이 잘 안 되고요. 인덱스를 만지기 위해서 손끝을 이동하면 내가 지금 만지고 있는 인덱스가 1시인지 4시인지 9시인지 구분이 어렵더라고요. 익숙해지면 편해질까요? 시침은 아주 단단해서 거의 움직이지 않고요. 분침은 약간의 압력을 가하면 움직이는데 분침을 움직이면 와인딩하는 소리가 납니다. 사각사각 사각사각. 하이엔드 드레스워치들을 보면 복잡하고 화려하고 돋보이는 디자인은 많지 않습니다. 파텍 필립의 칼라트라바나 골든 앨립스 같은 마스터피스들은 단조롭게 느껴질 정도로 심플해요. 드레스워치는 오히려 가격이 내려갈수록 화려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함으로 아름다움을 만들어 내려면 밸런스와 퀄리티를 정말 높은 수준까지 잡아야 하는데 또 그게 전부인 것 같진 않아요. 뭐가 더 필요한 것 같긴 한데 그게 뭔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세이코의 유니버셜 디자인 철학에 촉각시계의 기능을 집어넣으면서 단순하면서도 아름답고 매력적인 좋은 드레스워치에 가까운 무언가가 만들어졌습니다. 혹시 비슷한 디자인의 드레스워치가 없을까 해서 찾아봤는데 마치 중세시대 바스타드 소드 같은 핸즈 디자인과 크로마치를 닮은 인덱스의 조합을 레커에 빠뜨려 놓은 듯한 시계는 아마 찾기 힘들 거예요.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힌지 구조로 인해서 작은 사이즈임에도 착용감이 생각보다 좋지 않아요. 착용감은 같은 사이즈의 드레스워치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같은 사이즈의 스킨다이버 워치 정도의 착용감입니다. 그리고 다이얼 색감이 되게 오묘합니다. 여기서 오묘하다는 건 드레스워치로서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시계질하면서 처음 보는 색감이고요. 이 다이얼 색상에 맞는 스트랩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원래는 검정색 가죽 스트랩이 체결되어 있는데 만능인 그것조차 어울리지 않더라고요. 이런 걸 왜 만들어? 이게 뭔 돈이 된다고. 이런 비난에도 굴하지 않고 이렇게 낭만을 쫓는 워치메이커를 가지고 있다는 건 시계 애호가로서 되게 부러운 점입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